공포영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린데 그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치과 치료에 대해서 옛날에 신경치료 받았는데 너무 아팠다, 마취주사 맞았는데 뭐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청담미소발견 치과의 윤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치과에서 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이제 분류한 걸 듣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치과 치료에 겁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이제 아예 유아형과 아예 그 완전히 겁먹으신 공포형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겁 많으신 분들 중에서 유아형, 공포형, 그 다음에 의심형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아형 같은 경우는 앉는 것 자체부터 이제 너무 무서워하세요. 부들부들 떨고 뭔가 뭐 이렇게 오지 않나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입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에 대해서 공포를 떠시죠. 아예 입을 안 벌리려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유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그러죠. 어린이들은 무서워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이제 잘 달래고 어르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요. 공포형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린데 그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치과 치료에 대해서 옛날에 신경치료 받았는데 너무 아팠다, 마취주사 맞았는데 뭐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뭐 스케일링 하는데 뭐 너무 시려가지고 뭐 했다 하면은 아예 그 치료를 거부하세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케일링 하는데 수면 마취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마취주사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포 마취를 바르고 무통 마취 기구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심형 같은 경우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 때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왜 해요? 이거 아파요? 이거면 시린 거 아니에요? 전에 이거 해봤는데 뭐 하던데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치료 진행이 원활하지는 않죠. 다른 분들 한 2, 3분이면 5분이면 끝날 진료가 한 3, 40분씩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하다가 서로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 입을 벌리면 코로 숨을 못 쉬시는 분, 치료받으면서 코로 숨 못 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비염이 심하거나 해서, 감기가 심하거나 해서 이제 코로 숨이 안 쉬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치과 진료는 하다 보면 이제 입으로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숨이 안 쉬어져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치료할 때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웬만하면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약간 돌려서 물을 머금더라도 이제 한쪽으로 모이게 하거나, 석션 기구라고 이제 침을 빨아들이는, 물을 빨아들이는 기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최대한 많이 해드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치료 중에 혀가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 그냥 혀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남다르게 혀가 크셔서 이 환자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혀가 치아를 덮는 정도로 크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이렇게 혀가 크신 분들은 볼도 약간 두꺼우신 편이라 그런 게 이제 치아 치료를 할 때 치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는 경우가 있어서 열심히 제껴서 진행을 하죠. 근데 그거 말고 가끔 가다가 이제 치료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어떤가 하면서 혀를 이렇게 만져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치과 기구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기구들도 있거든요. 치아를 이제 절삭이라 그러죠. 깎아내고 충치를 긁어내는 기구들은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위험한데, 저도 몇 번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냥 넋놓고 있다가 환자분이 갑자기 혀를 순식간에 갖다 대시는 거예요. 혀에 상처가 나죠. 이제 피도 좀 많이 나고, 환자분도 놀라고, 의사인 저도 놀라고. 물론 이제 그런 치료를 이제 바로바로 멈추고 후처 치료를 해드려서 별다른 큰 대단한 사고가 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서로 불편한 상황이 진행이 되죠. 소공포 사이로 상황 살펴보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제 치료를 하다가 환자분이 괜찮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소공포 사이로 눈이 마주칠 때도 있고요.
그럼 굉장히 서로 민망하기도 하는데 궁금하신가 봐요. 궁금한 분들도 많고, 아예 저는 눈 덮는 게 싫으니까 소공포를 빼고 해주세요 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소공포라는 게 환자분 눈을 가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은 치료를 하다 보면 피랑 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분사돼요. 입 밖으로 많이 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부터 여자분들은 화장도 안 지워지고 이제 얼굴에 그런 것도 좀 덜 튀게 하는 목적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기구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치료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기구 중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기구들도 있죠. 사실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를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계시다가 거기에 떨어지면은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 보호 차원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소공포 사이로 이렇게 상황 살펴보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이제 빼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치료 중에 조는 분들, 애들은 되게 많이 자요. 치료 중에 이제 마취가 되고 나면 한참 아프고 무섭다가 마취 주사가 들어가고 마취가 되고 나면 이제 아픈 게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안심이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치과 치료 중에 약간 돌돌돌 울리는 게, 뭐 심하면 머리가 울리는 느낌이겠지만 아주 약한 상태로 울리면은 그게 이제 자동차 타면 미세 진동이 수면에 도움을 주듯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잠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백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시간을 누워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그렇고 간간히 여자분들도 그렇고 거의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너무 그런 경우 이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창피해요 막 이럴 것 같지만은, 의사 입장에서는 내 치료가 편안하구나 라는 안심감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뭐 부끄러워하시지는 않아도 돼요. 치과 치료 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주무시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치과에서 아세요 라는 얘기는 입을 크게 벌려달라는 뜻이죠. 근데 소리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짝 난감하죠. 살짝 이제 웃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생각외로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치과에서 하세요 라는 얘기는 입을 크게 벌려달라는 얘기니까 입만 크게 벌려주시고 소리는 안 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말씀 나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여러 가지 유형도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치과에서 창피했던 기억도 있어서 질문을 주셨을 텐데, 대부분 치과 의사들은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